30년 은행에서 헌신한 결과 58세 퇴직 후 그는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묵묵히 일해왔는데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삶이 참 텅 비고 막막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 말이죠.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먼 훗날 은퇴를 준비해야 할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요. 제목에서 언급한 그는 바로 58세, 은행에서 30년을 일하신 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여기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만큼 은퇴 후 삶도 나름 준비가 잘 되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름 연금도 챙기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한 채 마련했지만 정작 내 인생에 대한 플랜은 없었다는 겁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은행이란 울타리에서 매일 아침같이 출근해 함께하던 동료들은 자신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퇴직 후에는 매일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스케줄이 비어버리고 자존감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속했던 조직이 사라지고 돈으로부터의 압박과 인간관계의 단절이 겹치면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물음표가 계속 떠오르는 거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사례 3가지를 구어체로 풀어가며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 56세 교사, 퇴직 후엔 학교가 날 계속 필요로 할 줄 알았죠. 첫 번째 사례는 중학교에서 30년간 국어교사로 근무하시다가 56세에 정년퇴직한 이 선생님 이야기예요. 보통 교직에 계신 분들은 오랜 시간 학생들과 교류하고 후배 교사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학교 측에서 무언가 제안을 해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30년 넘게 헌신했는데 나중에 어떤 자문 역할이라도 해주길 바랐지. 이분 말씀으로는 내가 한국어 교육에 한몸 바친 사람인데 학교에서 연락이 오겠지, 혹은 후배 교사들이 컨설팅을 부탁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퇴직 후 1달, 2달, 시간이 갈수록 연락은 하나도 안 오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서운하더니 점점 나는 이렇게 잊혀지고 많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이 선생님은 뒤늦게 자신이 해왔던 일을 통해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나 수업이 아니더라도 교육 관련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지역 사회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지역 도서관과 연계해서 청소년 글쓰기 교실이라는 작은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해요.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나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하고 느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직장 혹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떠난 뒤에도 내가 가진 전문성을 새로운 형태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찾아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 나서서 다양한 기관이나 모임에 눈을 돌려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 60세 소상공인 사장님, 가게 문 닫자마자 그냥 실패자로 찍혀버린 기분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식당을 운영하시던 60세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직장에 다니지 않았고 40대 중반부터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셨어요. 나름 15년 동안이나 단골 손님도 많고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졌고 마침내 가게를 정리하게 됐죠.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오랫동안 가게를 찾아주던 손님들조차 이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나는 의식도 못할 정도로 아팠을 때도 장사 잘 돼서 좋겠다, 대단하다 소리 들었는데 정작 가게 문 닫고 나니 한 번씩 안부 전화해주는 분들 빼곤 정말 아무도 날 찾질 않았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건 본인이 쭉 해왔던 일이 없어지니 내 자신이 무가치해진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자마자 실패자나 패배자가 된 것 같았다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음식에 대한 노하우는 여전히 살아있고 장사를 잘했던 그만의 감각은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요리 교실이나 외식업 컨설팅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권유했어요. 실제로 그 방향으로 준비하던 참에 건강 회복도 어느 정도 되고 나니 동네 문화센터에서 특색 요리 강좌를 열게 됐고 소규모로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도 해주면서 삶의 보람을 다시 찾게 됐어요. 이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비록 몸이 힘들어 더 이상 장사를 이어가기 힘들다 해도 내가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재정을 리디파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형태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일단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지만 정신적으로도 난 아직도 쓸모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 중요하죠. 3. 62세 대기업 임원, 퇴직금만 믿고 살았는데 내 삶이 이토록 공허해질 줄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큰 회사를 다니셨던 62세의 전직 임원입니다. 이분은 늘 회사에서 인정받고 후배들의 존경도 받았죠. 또 퇴직금도 꽤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겠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여유 있게 살겠지? 라고 본인도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이분이 말하길 돈이 있다고 해서 삶이 풍요롭진 않더라 이겁니다. 수입이 생길 때에는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동료들과 회식도 자주 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매일 기획 보고를 하면서 성취감도 얻었대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사라지니 갑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다나요. 또한 주변에선 임원까지 했으면 여유롭게 살겠다라고만 보고 있으니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미안했고요. 물론 이분은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게 마음의 건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갖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셨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해서 기록을 단축해 본다든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더라도 봉사단체에서 직접 배식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한다든지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시 웃음을 되찾고 계시다고 해요. 은퇴 후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만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학교나 회사 혹은 지자체나 여러 기관에서 꼭 나에게 연락을 해주길 기다리기보단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옛날 방식의 수동적인 부탁이나 지원 요청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문성을 어디서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특히 은퇴 후에는 병원 갈 일도 잦아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동이나 적절한 취미를 통해 몸과 마음을 모두 돌봐야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노후 자금이나 생활비는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대기업 임원 사례처럼 퇴직금을 넉넉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나 목표가 사라진다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적절한 모임 활동이나 취미,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일할 때 못지않게 의미 있는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미리부터 준비하자. 은퇴를 하고 나면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폭넓은 인간관계 혹은 커뮤니티 활동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동호회나 지역 봉사단체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내 관심사에 맞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두면 은퇴 후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금 그간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공부나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생기는 활력과 성취감이 은퇴 후의 우울감을 날려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맺은 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은퇴 후에도 내 인생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퇴직 생의 한 구간 마무리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 더 많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앞설지 몰라도 의외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주변에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것 같고 경제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복합적인 난관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미리미리 은퇴 설계를 한다면 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 전문성을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30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나는 뭐가 남았나 하고 좌절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길고 여러분에겐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이뤄낸 것들, 쌓아온 것들이 의미 없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나가 보자고요. 정말로 여러분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 보는 겁니다. 저는 그 길에 여러분이 용기 내어 첫 발을 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일할 땐 당신이 나라를 일으킨 주역이라더니 막상 은퇴하니 이제는 조용히 사라져 달라는 눈빛만 돌아왔다. 요즘 60년 대생들이 은퇴 후 마주하는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IMF의 공포 속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이겨내며 묵묵히 일했던 이들. 가정을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 교육에 모든 걸 걸었던 세대. 그런데 이제 정년을 마치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손 내밀지 않고 있죠. 퇴직만 하면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많은 60년 대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아봤자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건 얼마 없고 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일자리는 나이 때문에 찾기 어렵고 그야말로 일하던 세대가 버림받은 기분. 그리고 이 감정은 단지 기분이 아니라 삶의 현실입니다. 1. 대기업 30년, 그 끝은 월 130만 원 연금. 박 부장 66년생은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무사히 정년퇴직했고 축하도 받았지만 그 이유는 암흑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회사에선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퇴직 후 3개월 만에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연금 실수령액이었습니다. 세전으로는 많아 보여도 세금 떼고 의료보험료 떼고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30만 원 남짓? 거기서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통신비, 손주들 용돈 조금만 빼도 파닥? 아내와 둘이서 외식 한 번도 마음 편히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존심 상했던 건 일하려 해도 나이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듣는 것. 현장에선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많은 60년 대생들이 겪는 뼈아픈 현실이죠. 2. 지방 귀촌 꿈 같았지만 고정비 지옥. 은퇴 후 도시 생활을 접고 강원도 농가로 내려간 이 선생 63년생 부부. 텃밭도 있고 공기 좋고 처음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쌀은 있죠. 채소도 따먹죠. 근데 고정비는 줄지 않더라고요. 전기세, 가스비, 차량 유지비, 건강보험료, 심지어 택배 하나도 더 비쌉니다. 게다가 병원은 멀고 응급 상황엔 불안하기만 합니다. 둘이서 월 평균 180만 원은 최소로 써야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연금으로 다 감당이 안 돼서 결국 도시로 다시 올라올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골에서 살면 돈 안 든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자급자족? 체력 없으면 못해요. 노후엔 현실이 가장 무섭습니다. 3. 배당 400만 원? 6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조 과장 68년생은 은퇴 전부터
배당 투자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 자산을 합쳐 총 5억 원을 배당주에 넣었고 매달 평균 4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이제 진짜 자유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이 끊겼고 환율에 타격받고 한전 같은 주식은 폭락했죠. 그렇게 수익률이 반토막 나고 배당도 줄고 결국 원금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공부해야 하고 마음이 강해야 해요. 그냥 돈만 넣는다고 연금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꾸준한 수입원이라는 걸 1년 만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60년 대생이 특히 위험한가? 연금 사각지대 국민연금 도입 초창기에 가입해 실제 수령액이 낮습니다. 가족 희생세대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서 본인 노후 준비는 뒤로 미뤘죠. 구조적 일자리 소외 재취업 시장에서 나이 많다는 이유로 기회가 박탈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설계. 은퇴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곧 추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경제적 안전망과 사회적 연결망을 다시 짜는 것입니다. 첫째, 생활비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이 90세라면 지금 가진 자산을 30년으로 나눠야 합니다. 즉, 월 300을 쓰려면 총 10억이 필요하다는 계산. 현실과의 간극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은 끊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심리적 불안이 줄어듭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마이크로 워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배달, 글쓰기, 재능 공유, 상담 등 나이에 맞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오래 못 갑니다. 은퇴 후엔 다시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봉사든 취미든 소모임이든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망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맺으며 은퇴란 스스로를 다시 껴안는 시간입니다. 60년 대생 여러분,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버텼고, 더 참았고, 더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전에 내가 나를 다시 품는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당신 인생 2막의 주인공으로 올라서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하던 세대가 버림받았다. 60년 대생이 직면한 은퇴 쇼크, 그 구조적 원인과 대응 전략. 서론 산업화의 주역, 이제는 잊힌 세대가 된 60년 대생. 1960년 대생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입니다.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수많은 경제적 격변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고 자녀 세대에게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부모 세대에게는 부양을, 조직에는 충성을 바쳐온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마주한 은퇴 후 현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30년 일했는데 남은 게 없다. 연금은 적고 일자리도 없다는 하소연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세대 불균형과 제도적 공백이 만들어낸 예고된 위기입니다. 왜 60년 대생이 특히 위험한가? 세 가지 구조적 문제. 1. 불충분한 연금 체계 참여.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됐습니다. 1960년 대생은 20대 중반 30대 이후부터 가입한 경우가 많고 가입 기간도 짧거나 중간 중단 사례가 많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만 130만 원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2. 고용시장 내 나이 차별과 재취업 장벽. 많은 60년 대생이 정년을 지키며 퇴직했지만 퇴직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하려 해도 고용시장에서 나이 때문에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 노무직, 일용직 외에는 선택지가 좁고 고학력고 경력자일수록 그 갭은 더 큽니다. 통계자료 통계청 고령층 구직활동조사에 따르면 60대 재취업자의 52.6%가 단순 서비스 기능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고학력자의 경우 만족도는 더욱 낮습니다. 3. 과잉 희생으로 인한 자산 고갈. 이 세대는 자녀 교육과 결혼, 부동산 투자 실패, 부모 부양 등으로 자신의 노후 자산 축적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과 일부 자산은
이미 대출 상환이나 자녀 지원 등으로 소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퇴 후 생존 전략, 60년 대생이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1. 생활비 구조 재설계 매달 얼마가 필요한가? 부터 계산. 많은 은퇴자들이 막연히 200만 원이면 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출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고정비 건강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등, 변수비 식비, 경조사비, 의료비 등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월 25만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방안. 은퇴 전후 지출 구조를 엑셀로 직접 정리해보고 최소 생계비와 안정 생계비를 구분해 재무 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면 영모기지주택연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소득 파이프라인 확보 연금 외 현금 흐름 만들기. 국민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 없이는 장기적 안정성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작더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천 수단. 소규모 자영업 배달, 공유경제 활용형 창업. 유튜브, 블로그, 글쓰기 등 지식형 콘텐츠 활동. 자격증 활용형 노후 직업의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등. 재능 공유 플랫폼 숨고, 크몽 등 이용한 전문 서비스 제공. 팁 소득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매달 3,050만 원 수준의 부업이라도 장기 유지 가능한 모델이면 충분합니다. 3. 관계망과 정서적 안전망 사회적 고립 방지 전략. 은퇴 후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건 경제보다 관계와 정서입니다. 일터에서의 역할이 사라진 후 자신을 지탱할 사회적 역할과 연결이 없으면 심리적 고립감이 찾아옵니다. 대응 방안. 지역 커뮤니티,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참여. 동호회, 종교 모임, 봉사활동 등에서 새롭게 관계망 형성. 온라인 커뮤니티 은퇴자, 카페, 은퇴 후 재취업 커뮤니티 등도 활용. 연구 사례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인간관계의 질과 직결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생존 게임의 시작. 60년 대생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은 걸 감내해 온 세대입니다. 하지만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상 2번째 인생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축. 생활비 조정, 소득원 확보, 관계망 재구축. 이 3가지가 균형 있게 작동되어야 은퇴 쇼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나 조직이 아닌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삶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60년 대생은 잊힌 세대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퇴직 후의 삶, 막상 현실이 되면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습니다. 은퇴하면 푹 쉴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정작 집에만 있다 보면 금세 무료함과 경제적 불안을 느낍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은 공허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은퇴자들을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평생 직업으로 이어질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22만 원에서 30만 원의 일당을 벌며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재기의 첫걸음 자격증의 힘. 사람들이 흔히 자격증을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에게 자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 60대에도 가능했던 전기기능사 이야기. 김영호 씨 63세는 은퇴 후 매달 퇴직금만 줄어드는 상황에서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던 김 씨는 우연히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주저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매일 학원에 나가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결국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소규모 현장에서 전기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67시간 일하고 22만 원씩 벌면서
그는 이제는 퇴직 후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시작된 두 번째 인생. 주부였던 박정희 씨 58세는 남편의 은퇴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웠던 그녀는 평소 관심 있던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1년간 공부와 실습을 병행하며 어렵게 자격증을 따냈고 지금은 지역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일당 25만 원을 벌며 그녀는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례 바리스타 자격증으로 이룬 작은 카페 창업. 정민호 씨 65세는 커피를 좋아했지만 그저 취미로만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우울감에 빠져 있던 그는 지인의 추천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했고 자격증 취득 후 작은 이동식 커피 트럭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루 매출은 약 30만 원으로 그는 내 손으로 번 돈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전합니다. 평생 직업 자격증, 은퇴 후 삶의 구명줄. 위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 수입을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를 경제활동으로 연결한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까지 느꼈습니다. 자격증 도전을 위한 실질적 팁. 관심 분야 찾기. 어떤 일을 하든 흥미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탐색해 보세요. 현실적인 시간과 비용 투자 계획 세우기. 자격증 준비는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무료 또는 저비용 강좌를 활용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작은 성공부터 쌓아가기. 처음부터 큰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경험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마무리. 은퇴 후의 삶은 선택에 달려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 평생 직업 자격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자격증 왜 필수인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은퇴 후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했는데 왜 이래야 하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질문들에는 현실적인 고민과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이 반드시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은퇴 후 자격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이 왜 중요한가? 은퇴 이후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아무리 연금을 받는다 해도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와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은 은퇴 후에도 계속됩니다. 문제는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를 통해 자존감을 느끼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이 지속되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를 통해 얻는 보람과 성취감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지죠.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망설입니다. 이 나이에 공부라니?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얻는 과정이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격증을 준비하고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 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사례로 보는 자격증의 가치. 사례 1. 요양보호사로 다시 선 65세 강정자 씨. 강정자 씨는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잠시 일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어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권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뒤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많았지만 시험을 통과하면서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하루 5시간씩 요양 일을 하며 한 달에 120만 원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도움되지만 어르신들을 돕는 보람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사례 이 사회복지사로 새 출발한 60세 박철민 씨. 박철민 씨는 대기업에서 은퇴 후 몇 년간 쉬며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금세 무료함과 경제적 압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이 자격증을 통해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약 100만 원을 벌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게 행복하다고 전합니다. 사례 3 전업주부에서 바리스타로 변신한 55세 이미정 씨. 이미정 씨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다 남편의 조기 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좋아하던 커피를 떠올리며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자격증을 딴 후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후 자신만의 홈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만들 때마다 내 손끝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자격증 취득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법. 현실적인 목표 설정하기. 은퇴 후 모든 자격증이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목표를 설정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체력이 약하다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처럼 상대적으로 덜 힘든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를 활용하라. 은퇴자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 강좌나 자격증 시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할 기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큰 수입을 기대하기보다는 적은 시간과 노동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도전하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다 보면 더 큰 기회가 열립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선택의 문제다. 은퇴 후의 삶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작은 도전이지만 그 도전이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퇴 후 하루 22만 원, 30만 원을 벌며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도전해 보세요.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호화롭게 살기. 누구나 가능한 현실적인 노후 전략.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기대와 다를 때가 많죠.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해도 과연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은퇴 생활을 호화롭게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계획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그 돈으로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최소 비용으로 최대 행복을 누리는 우아한 절약 전략.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절약을 통해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지인은 은퇴 후 도시의 번잡한 생활을 떠나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골에서는 주거비와 생활비가 도시에 비해 훨씬 저렴하죠. 그는 농사일을 취미로 삼아 직접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비도 절감하고 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쌓았습니다. 이렇듯 시골 생활은 많은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여유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인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 수입만으로도 부족함 없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절약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한 덕분입니다. 돈을 적게 쓰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느끼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취미를 통해 생활비를 벌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자립형 여가 생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찾는 것입니다. 한 사례로 은퇴 후 그림을 취미로 삼은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시작했지만 차츰 그 실력을 인정받아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죠. 이를 계기로 그림을 판매하게 되었고 수익이 발생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매달 200만 원의 연금 외에도 취미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취미를 활용해 작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을 통해 얻는 보람은 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3. 여행을 저렴하게 즐기는 창의적인 여행 스타일.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여행을 꿈꾸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행은 꼭 큰 돈을 써야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인은 은퇴 후 캠핑카를 구입하여 국내 다양한 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생활의 장점은 숙박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캠핑카 구입에 초기 비용이 들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어 큰 이득이 됩니다. 그는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로도 충분히 넉넉한 여행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캠핑카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일종의 작은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여행 스타일은 정신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노후 전략을 위한 조언. 사실 월 200만 원으로도 은퇴 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처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삶의 방식을 재정립하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적절한 수익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 절감과 관련해 단순히 줄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돈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보세요. 작은 변화와 노력으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삶을 기대해 봅시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전략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달 200만 원으로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사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거와 달리 지금의 물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게 접근한다면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풍요롭게 사는 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경제적인 자립과 소비의 재정립.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경제적 자립과 소비 습관의 재정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립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소비 습관을 현명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인이 정리해둔 자산을 활용해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자급자족을 실천했죠. 그는 텃밭을 가꾸며 대부분의 채소를 직접 기르고 매일 신선한 음식으로 건강도 챙겼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의미를 넘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방식을 통해 매달 200만 원 이내로 지출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작정 아끼기가 아니라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즉, 쓸 때 쓰고 절약할 때 절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위한 소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2. 수익형 취미를 통한 경제적 보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익형 취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단순히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취미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목공에 취미를 붙인 한 분은 집에서 가구를 직접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품을 제작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차츰 주변 사람들의 주문을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죠. 그의 작품은 정성과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인기를 끌었고 이를 통해 월 5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취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매달 200만 원의 고정 수입 외에도 충분한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취미가 꼭 수익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수익이 생긴다면 이는 큰 도움이 되겠죠. 3. 경제적 자유와 여유를 위한 지출 최적화 전략.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출 최적화입니다. 사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변수는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의료비, 긴급 수리비,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돌봄 비용 등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기본적인 생활비와 함께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부부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부부는 은퇴 후 여행을 좋아했지만 매번 호텔에 머무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홈스테이와 같은 숙박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숙박비를 아낀 것뿐만 아니라 현지의 문화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재미를 찾았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질 높은 경험을 쌓은 것이죠. 이처럼 지출을 최적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을 자주 가는 것보다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며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을 위한 계획 세우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과거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을 찾는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소비와 지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취미를 발전시키고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기본적인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위의 사례들처럼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은퇴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전략과 작은 변화로 모두가 꿈꾸는 은퇴 후 황금기를 만들어 가길 응원합니다.